오늘은 좀 여러분들하고 좀 티키타카를 해볼 생각인데, 오늘 소개할 책이 여러분들 표지는 한 번씩 다 보셨을 텐데, 익명의 독서 중독자들이라고, 이거 만화책인데 좀 재미있는 얘기거리들이 나오겠다 싶어가지고 이거를 베스트셀러 북클럽에서 한번 올려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좀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주된 내용은 독서 모임에 관한 거여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좀 가급적이면 티키타카를 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이 책 중에서 제가 한 7개 정도 에피소드를 골라가지고 그것을 소개하고, 제 소개가 곧 질문이겠죠. 질문을 하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는, 이 독서 모임은 이제 돌아가고 있던 모임이었고, 일종의 독서 중독자들이 모여있는 그런 모임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정장에 넥타이를 깔끔하게 맨 청년 한 명이 들어서가지고 자기소개를 하는데, 저도 여러분처럼 독서 중독자입니다. 자기계발서에 빠져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만화니까 바로 쫓겨나는 그런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자기계발서에 대한 이야기를, 이 책도 시작을 하지만 저도 좀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 모임 같은 경우는 읽을 책을 전부 다 미리 정해놓고 읽고 오는 모임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사실 저희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보면 자유책 모임 하는 모임들도 꽤 있잖아요. 근데 그런 데서는 자기계발서 들고 오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재테크나 심지어는 업무용 책도 소개하는 분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회계 관련 책이라든지 프로그래밍 관련 책 이런 책들도 소개하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를 듣고 누구는 소설 얘기하고 또 누구는 사회과학이나 인문학 또는 예술서적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또 다른 누구는 자기계발서나 재테크 얘기를 하면 그 분위기가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얼핏 생각해 보면 다양한 분야의 책 소개를 들을 수 있어서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저 같은 사람은 조금 답답해 할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들은 혹시 주로 자기계발서만 읽는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거를 한번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멘부커님 역시 거부감이 높으시다고. 이 책에서도 그 청년이 바로 쫓겨나거든요. 근데 저도 회사 다닐 때는 자기계발서 몇 권 읽어보긴 했지만, 제가 자기계발서를 안 읽게 된 거는 한 3-4권 정도 읽었는데 내용이 다 똑같아가지고, 안 되는 걸 되게 하면 너도 성공할 수 있어. 보통 이런 구조인데,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건데 그거를 되게 한다라는 걸 전제로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멘부커님 자기계발서 많이 읽었는데 공허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그런 식으로 안 되는 걸 억지로 되게 하려고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스트레스만 받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러니까 안 되는 걸 되게 한다라는 전제로 탑을 쌓아 올리는 게, 세라케이님 안녕하세요. 맞아요. 이거예요. 자기계발서의 결론은 내가 변해야 하는데, 그런데 변할 자신이 없어? 안 읽어요. 네, 이게 제가 느꼈던 정답인 것 같습니다. 램베터님, 자기계발서 이지성 작가의 리딩으로 리드하라를 읽고 고전문학과 독서 모임에 입문했습니다. 이분이 옛날에 꿈꾸는 다락방 쓰셨던 분 아닌가? 근데 또 이렇게 또 긍정적인 부분도 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박지혜님, 여러 권 읽을수록 좋은 게 아니라 그 얘기가 그 얘기 같은 느낌이에요. 램베터님, 독서 모임 9년째. 그러니까 그 리딩으로 리드하라를 읽고 고전문학과 독서 모임에 입문하셔가지고 지금 9년째 독서 모임을 꾸준히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 제가 이런 얘기들을 좀 들어보고 싶었어요. 제 생각엔 가능하면 저희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모임은 아니지만, 가능하면 어떤 주제 토픽에 대해서 다양한 얘기들을 그냥 들어보자. 이런 의견도 있고 이런 의견도 있구나. 그래서 오늘은 그 정도에서 좀 다른 분들의 의견을 중립적으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케이님, 어릴 때는 자기계발서 가끔 한 권씩 읽으면 며칠이라도 열정이 활활 타오르고 뭐든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했어요. 곧 이제 연말 연초가 다가오는데, 새해가 시작할 때 작심삼일이라도 계획을 세우는 것은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보다는 좋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더라도 다양한 시도를 해봐야지, 그 중에서 다양한 시도를 하다 보면 또 그 중에서 자기한테 맞는 게 또 남아서 오래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가끔씩 자극이 된다라는 건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램베터님, 맞아요. 저는 고전문학이나 예술 쪽을 읽지만 간혹 자기개발서 가끔 읽는데 나쁘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때론 자극이 돼서 좋아요. 자기계발서도 여러 결의 책이 있으니까요. 독서 모임에서 자기계발서 얘기하면 보통은 좀 대화를 안 하려고 하는데 레베터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또 저도 또 약간 생각이 바뀌는 게 있고 영향을 받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좋네요. 블룸님 안녕하세요. 원래 책을 읽던 사람은 책 읽는 습관이 있지만 평소 책을 안 읽던 사람은 일단 책을 가까이 하게 하는 장점, 그런 장점도 있겠네요. 원케이님, 자기계발서를 가끔 읽으면서 동기부여받는 건 너무 좋지만 독서 모임에서 자기계발서만 읽는 사람과 책 얘기하는 건 재미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두 번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나쁜 책을 거르는 방법. 유명한 책과 이름이 비슷한 책들이 나오면 거의 거르는 편입니다. 10몇 년 전에 나미야 잡화점이라는 책이 나와서 이제 굉장히 히트를 쳤죠. 히가시노 게이고에. 그런데 그 이후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슬금슬금 이제 이름이 비슷한 책들이 나오고 있죠. 무슨 백화점, 무슨 편의점, 무슨 약국, 무슨 서점, 무슨 세탁소 이런 식으로 비슷한 이름들이 어떤 히트작이 있고 그 이후에 비슷한 이름을 가진 책들이 쭉 나오면 저는 사실 안 보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책의 제목이 비슷하면 내용도 비슷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러니까 약간 제목 가지고 좀 거르는 편입니다. 일단 멘부커님은 저에게 동의를 해주시는 것 같네요. 아류는 본류를 넘기 어려워서. 램베토님, 그런 책들이 10년 후에도 인기가 있으면 읽어볼까라는 생각은 있어요. 박제니님 완전 동의해요. 서점에 비스무리한 제목들이 줄줄 나오면 아주 지겨워 죽겠어요. 베스트셀러 얘기를 계속하자면 이 책에 등장하는 독서 중독자들은 베스트셀러 읽는 걸 싫어할 뿐만 아니라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어쩌다가 우연히 어떤 책을 읽었는데 그게 몇 달 뒤에 베스트셀러가 됐다. 그것도 너무 불쾌하다라는 거예요. 이 책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그럼 이제 그들이 왜 베스트셀러를 좋아하지 않는지 말을 할 거잖아요. 이 책에서. 근데 그들이 말하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예전에 저도 들어봤던 얘기인 것 같은데 모두의 취향에 맞는 책은 그 누구의 취향에도 맞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듯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추천하는 거는 자신이 선호하는 분야를 찾고 해당 분야의 좋은 책들을 한 권씩 읽어나가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사실은 평생 책을 읽어왔는데 예를 들어서 고전문학이라는 거에 어릴 때 빠져가지고 평생 어떤 고전문학이라는 성을 제가 혼자 쌓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릴 때부터 한 권씩 읽어가면서 고전문학에 대한 저만의 성을 쌓았어요. 시간이 아주 많이 몇십 년이 지나가지고 드디어 성이 완성이 됐고, 드디어 나의 성이 완성이 되었어 라고 느낀 순간 제가 혼자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나 자신이 만든 성에 갇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성벽도 높고 성문도 단단하게 닫혀 있으니까 아무도 그 성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성은 적도 방어하지만 친구도 방어하더라는 거죠. 제가 스스로 수십 년 동안 쌓은 성에 제가 스스로 갇혔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이 성은 나중에 완성이 되면 부시는 걸 전제로 쌓아야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사실은 얼마 전에 했습니다. 몇 년 전에. 그래서 그때부터 뭔가 좀 다양한 분야의, 제 딴에는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 시작했는데, 일단은 다시 이 책에 관한 이야기로 돌아가가지고 베스트셀러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램베터님 멋진 말입니다. 말이 뛰어가고 있네요. 멘부커님, 천만 관객 드는 영화는 잘 안 보게 됩니다. 청개구리 습성, 평균을 거부하는 성격이라. 램베터님, 다른 이야기지만 고전은 구입하는 편이지만 베스트셀러는 어쩌다 빌려봅니다. 나중에 책 정리해서 팔 때 베스트셀러는 가격 가치가 고전에 비해 많이 떨어졌어요. 경제적 관점에서 물론 고전은 거의 안 팔지만요. 아무래도 좀 단기간에 많이 팔리는 책들은 알라딘에서도 좀 매입을 잘 안 해주는 것 같아요. 박제니님, 베스트셀러면 궁금하긴 해요. 그런데 인스타 피드에 너무 많이 올라오면 읽기도 전에 질려서 읽기 싫어져요. 요즘엔 베스트셀러에서도 나랑 맞을 것 같은 책을 고르게 돼요. 메이비님, 고전을 뛰어넘는 베스트셀러는 없는 듯 합니다. 자, 네 번째 주제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러니까 처음 들어보는 내용이어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완독에 대한 집착이라는 주제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의아했던 부분인데 그게 이 책에는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대다수 독서 중독자들은 완독에 대한 집착이 없다.
그러니까 책을 끝까지 읽는 경우는 20%도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아, 다행이다. 나는 독서 중독자가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거의 거꾸로 저는 책을 일단 잡으면 보통 한 80% 정도 이상은 완독을 하는 편인데 여기에는 독서 중독자들은 완독하는 경우가 20%도 안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일단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근데 이 책에 등장하는 독서 중독자들은 대부분 이제 비문학 중에서도 뭐 역사나 인문학이나 사회학이나 이런 책들을 주로 보시는 것 같아요. 소설보다는 뭐 사회학 책이 두꺼운 것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다 보려고 하기보다는 뭐 자신에게 필요한 부분, 흥미있는 부분 위주로 보고 바로 이제 다음 책으로 이제 넘어가려고 한다. 뭐 이 정도로 제가 잘 모르지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멘부커님 보고 싶은 책이 너무 많으니 한 권에 집착하기는 힘들죠. 아, 멘부커님은 공감하시나 보다. 저는 주로 소설 위주로 보기 때문에 소설은 사실 잡으면 거의 끝까지 보긴 보죠. 리안님 안녕하세요. 전 소설을 주로 읽으니 완독 강박증 있는 듯해요. 세라케이님 완독 안 하면 찝찝하고 책에 줄 치는 것도 손 떨려요. 전 아직 중독자가 아닌 듯해요. 크크. 이 크크의 방점이 찍히죠. 네, 본인도 네, 부끄럽다는 얘기죠. 메이비님 20% 그럴 거면 검색하는 게 나을 듯. 근데 저는 예를 들어서 뭐 비문학하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뭐 최근 몇 년 사이에 읽은 책 중에 제가 가장 좋았던 책은 그 러셀 서양 철학사인데 그냥 그런 책을 보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뭐 스콜라 위주로 볼 수도 있겠고 어떤 분들은 이제 뭐 관념론이나 어떤 분들은 뭐 무슨 논리 철학 위주로 볼 수도 있을 텐데 저는 그냥 역사책 보듯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뭐 2500년 전에 뭐 피타고라스가 어쩌고저쩌고부터 그냥 쭉 보는 게 마치 소설 보는 것 같아서 좋았는데 다 취향에 따라서 다 다른 것 같습니다. 블룸님, 저도 문학파 웬만하면 완독합니다. 비문학 책은 완독 자신이 없어 함께 읽는 독서 모임으로 완독해 보려고는 이것도 좋은 방법이시네요. 메이비님 도서관에 기부라도 하던가 그 얘기 조금 이따 나옵니다. 멘부커님 나이 드니 집중력도 떨어지고 눈도 침침해서 자연히 완독과는 멀어지게 돼요. 맞아요. 네, 저도 좀 안과에 갈 때마다 좀 많은 협박을 받습니다. 당신 큰일 난다 이러다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눈이 점점 안 좋아진다라는 걸 느끼면서도 또 책을 안 읽고 가만히 있으면 제가 그냥 산채로 죽은 것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자꾸 손이 가요.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5번째 주제는 아까도 잠깐 나왔었는데 밑줄 긋기, 책의 밑줄 긋기, 책에 낙서하기, 메모하기, 그 다음에 책 접기, 네, 밑줄 긋거나 낙서하거나 이제 책을 접는 것. 근데 저는 귀 접는 거는 지금도 정말 혐오하고 끔찍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한번 접으면 다시 펼쳐도 그게 흔적이 영구히 남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되게 끔찍스럽게 생각하는데 밑줄 긋는 거는 뭐 형광펜으로도 긋고 샤프로도 긋고 뭐 별거 가지고 쭉쭉 긋고 있고 낙서는 안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몇 년 전부터 좀 뭐 강의 비슷한 걸 하게 돼가지고 율리시스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이런 건 좀 강의 비슷하게 하니까 그런 것들은 또 어쩔 수 없이 좀 낙서를 하게 되더라고요. 메모를. 메이비님 밑줄은 국룰이지요. 리아님 전 줄긋기는 좋아하는데 한동안 안 하다가 요즘 비문학 책에는 합니다. 접기는 못합니다. 메이비님도 책 접는 거 싫어요. 램베터님 요즘 지워지는 형광펜 나왔던데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최근 이제 10년 전부터는 이제 연필은 아니고 샤프로 연필 깎는 거 귀찮아가지고 샤프로 긋는데 나중에 다시 볼 때 마음에 안 들면 지우개로 싹싹 지웁니다. 멘부커님 최근에 책 좋으면 밑줄 긋고 대신 책 여러 권 더 삽니다. 리아님 도서관 대여책에 줄근 책에도 그런 사람 나와요. 도서관 책에다 줄 긋는 사람 너무 싫어요. 블룸님 재밌네요. 밑줄 긋기 메모 포스트잇 귀접기는 잘 안 되더라고요. 포스트잇 부분만 한 번씩 다시 봅니다. 전체 다시 재독하지 않아도 다시 책을 훑고 싶을 때 밑줄이나 메모도 몇 년 지나서 보면 좋아요. 블룸님 근데 이상하게 형광펜 볼펜으로는 안 돼요. 오직 연필로만. 메이비님 자를 쓰시는구나. 자는 진짜 네 존경합니다. 이게 자가 왜 불편하냐면 밑줄 긋는 것도 각 잡고 긋는 것도 중요한데 이게 나중에 또 잣똥도 또 따로 닦아야 되고 이게 은근히 일이라 자는 진짜 네 존경합니다.
박재니님 전에는 줄 긋고 메모 많이 했는데 요즘은 인덱스 붙이고 따로 메모해요. 세라케이님 저도 연필만 다른 건 도전이 쉽지 않네요. 레스비님 좋아하는 부분 필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난주엔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니체 짜라투스트라를 이렇게 전권 필사를 한번 했었는데 필사를 하고 나서 느낀 점이 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그리고 저것도 있어요. 오늘 그 얘기도 하려고 했는데 그 제가 대학 다니던 시절에 아마 법정 스님이 살아계셨고 법정 스님 다큐멘터리가 한번 방영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법정 스님이 그 자기가 썼던 독서 노트를 소개를 하시는데 이게 거의 한 1m 이상 쌓여 있는 모습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때 법정 스님 독서 노트 보고 저도 독서 노트를 따라 했던 기억이 있었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필사도 그렇고 독서 노트도 그렇고 너무 시간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그냥 요즘은 그냥 전 밑줄만 긋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필사하시는 분들도 많죠. 근데 제 생각에는 필사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 좋은 책을 뭔가 기록하겠다라는 그런 목적도 있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뭔가 좀 그 필사라는 행위 자체가 어떤 가치가 있다라고 저는 느껴져가지고 필사는 뭔가 좀 이 독서의 부수적인 행위라기보다는 조금 더 독립적인 행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필사는 좀 구분해서 보고 독서 노트는 좀 시간이 좀 아까워서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한 지 오래됐죠. 너무 이런 얘기 나오니까 너무 변태 같은 얘기들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2개 남았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주제인데, 6번째 주제는 동시에 여러 권 보기. 병렬 독서라고 하죠. 자, 이 책에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그 가게를 시작한 이후로는 보통 한 대여섯 권 정도 보고, 그 다음에 많이 볼 때는 뭐 8, 9권 정도 보는데, 뭐 그 이유는 제가 일주일에 기본적으로 독서 모임이 4개가 있기 때문에 일단 4권은 저는 깔고 가는 거고, 그리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보고 싶은 책들까지 하다 보면 뭐 대여섯 권, 7, 8권 갈 때도 있는데, 근데 저도 돌이켜보면 회사 다닐 때는 저도 보통 한 2권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출퇴근하면서 들고 다니면서 보는 책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퇴근해가지고 집에서 보는 책이 있었는데, 뭐 집에서 보는 책들은 보통 뭐 두꺼운 거, 무거운 거, 집에서 보는 책은 뭐 서양미술사처럼 두꺼운 거, 무거운 거 이런 거는 집에다 놓고 보고, 이제 출퇴근할 때는 조금 이제 들고 다니기 편한 책으로 봐서, 뭐 회사 다닐 때는 저도 한 2권 정도씩 봤던 것 같은데, 제가 지금도 뭐 보통 17권 정도를 동시에 보지만, 근데 저는 되게 좀 장르 믹스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책을 여러 권을 병렬로 읽으면 뭐랄까 이 책을 읽다가 지치면 다음 책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비슷한 책이 다음에 기다리고 있으면은 지친 상태에서 더 지치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뭐 예를 들어서 세계문학을 한 권 깔아놨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소설 아니면 뭐 예술 뭐 아니면 과학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하게 배치해 놓고 제 컨디션에 따라서 이쪽으로 움직이고 하면서 이제 한 7, 8권을 병렬로 보고 있는데 제니님, 2-3권 정도 병렬 독서, 2-3권 정도 보시는구나. 처음엔 내용이 섞이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신기하게 괜찮더라고요. 분야가 달라서 그런가 봐요. 블룸님, 저는 TV를 안 봐요. 책을 TV 채널 돌리듯이 블룸님도 이렇게 보시는구나. 저도 그렇게 봅니다. 채널이 다양하잖아요. 드라마도 있고, 지식 채널도 있고, 여행 기행 채널도 있고, 그렇게 책을 읽으시는구나. 저랑 비슷하신 것 같아요. 책을 여러 권, 이렇게 장르별로 쭉 깔아놓고, 그때 이제 TV 채널 돌리듯이, 지금은 이 책, 다음은 이 책, 이런 식으로, 네, 보신다는 얘기겠죠. 마지막 7번째 주제는 친구입니다. 저도 생각을 해보면 원래 친구가 없어서 제가 책에도 빠지게 되었는지 아니면 책을 좋아하다 보니까 있던 친구들이 또 떨어져 나갔는지 뭐 그런 생각을 간혹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언젠가부터는 이제 여행이나 뭐 술을 마시는 거나 하는 것도 사실 혼자 하는 게 더 편해졌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오늘 독서 모임 얘기를 쭉 했는데 저한테 독서 모임은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좀 멋있게 하자면 저는 독서 모임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산티아고 순례길을 몇 날 며칠 동안 걷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각자.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이제 무거운 짐을 메고 걸어야 되는데 저는 그 사람들이 저녁 때 지치는 이유가 무거운 짐을 지고 하루 종일 걸어서라기보다는 하루 종일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너무 많이 해서 오히려 더 지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제가 혼자 여행을 가거나 하면 저도 그런 경험을 좀 했었는데 너무 제 자신하고 대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자기 자신하고 대화를 하다가 지쳐가지고 결국은 이 저녁 때 이제 숙소에서 이제 낯선 사람들하고 모여서 막 오늘 하루 있었던 일도 대화도 나누고 하면서 좀 기분을 가볍게 풀어주는 그런 게 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독서 모임이라는 것도 저한테는 뭔가 좀 혼자서 그러니까 살아가는 사람들이 조용히 책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끔씩 만나가지고 그 순례길에 그 숙소에서 저녁 때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인사를 나누듯이 그런 의미로 가장 저는 크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일어나면 또 각자의 길을 떠나는 네, 그런 모습으로 저는 독서 모임을 네,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메이비님, 가족과 제가 좋아하는 것에 몰입하면서 시간, 에너지, 돈 쓸 때 행복, 호기심, 잡담, 애매성, 여러 가지로 노력하는 관계, 기빨려요, 혼자 있어야 충전.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또 혼자 있다 보면 또 같이 있고 싶어지고, 또 같이 있다 보면 혼자 있고 싶어지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 드는 것 같습니다. 리안님, 전 금주하고 난 후 책 읽어요. 술 안 마시니 모임도 줄고 시간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일단 금주는 네, 축하드립니다. 네, 멘부커님, 책을 읽다 보니 자기만의 방에 있고 주관도 뚜렷해지니 뜻맞는 친구 만나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멘부커님 하신 말씀이 가장 저한테는 와닿는 것 같습니다. 메이비님 따로 또 같이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의 보완제로서의 독서 모임이 존재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쨌든 독서 모임에서 만나는 분들은 서로의 어떤 사적인 영역을 다른 관계에 비해서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사적인 영역은 보호받으면서 근데 또 대화는 잘 되죠. 왜냐하면 좋아하는 책을 공유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게 독서 모임의 매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램베터님, 저도 동감해요. 내가 독서하는 사람 우월주의에 빠져있나 반성해보기도 했어요. 램베터님 말씀 들으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독서하는 사람 우월주의에 제가 볼 때는 책을 제대로 읽는 사람들 중에 자기가 책을 많이 읽은 거를 우월하게 느끼는 사람은 저는 한 번도 못 봤고요. 네, 운전도 사실 몇 달 한 사람이 재밌어 하는 거지. 네, 몇십 년씩 하는 사람이 운전이 뭐가 재밌어요. 그냥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독서를 하시는 분들도 책을 많이 보신 분들은, 오래 보시는 분들은 그냥 그게 삶이니까 읽는 거지. 막 좋아 죽겠어. 막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월주의에 빠져 있다라기보다는 뭔가 책과 함께 보내는 시간에 익숙해질수록 인간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의 가치가 조금 낮아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박제리님, 인스타로 북스타그램을 하고 줌으로 독서 모임을 하다 보니까 책 친구들이 많이 생겨요. 책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책 수다 떠는 거 너무 재밌어요. 오프라인으로도 이어지고요. 네, 그렇게 좋아하는 주제가 같은 사람들하고 일단 메타버스 상에서 일단 교류가 이어지고 그러다 보면 얼마든지 그 온라인 상에서도 취향이 비슷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잖아요. 말도 통하고. 근데 그런 분들하고는 저도 이제 온라인 모임을 하지만 뭐 자주는 아니고 1년에 한두 번 정도 오프라인에서 네, 만나기도 하는데 처음 봤는데도 너무 반갑고 말도 너무 잘 통하고 그런 걸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세라케이님, 피터캣님이 정해준 책 중 고전은 많이 읽은 책들인데 오히려 베스트셀러는 처음 접하고 모르는 책들이 많아 신선해요. 좀 신선하다라는 평가를 받기에는 조금 이른 것 같고 베스트셀러 모임도 제가 사실은 저도 베스트셀러를 좀 많이 안 쳐다본 왔기 때문에 이제서야 보기 시작한 거라서 이것도 끊임없이 좀 오랫동안 노력하다 보면 좋은 책들을 고르는 그 확률이 점점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라케이 님도 저만큼이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저와 함께 네, 낯선 책 세상으로 한번 떠나보시죠. 지루하시다고. 메이비님, 지루하시다. 뭐가 지루하시다는 말씀이신지. 주어가, 사적인 대화들. 네. 프루스트한테 아마 처음 배웠던 그런 가르침이 어떤 사에 대한 미련을 좀 버리고, 이제는 너도 예술에 대한 사랑으로
넘어갈 때가 되지 않았니? 하는 말이 처음에 볼 때 굉장히 와 닿았던 것 같습니다. 블룸님, 책 관련 모임만으로 내 주변을 한정하는 것도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너무 이게 극으로만 가는 것도 좀 경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메이비님, 자연책, 사람책도 골고루. 자연도 책이고, 사람도 책이고, 책도 책이고. 램베터님, 동감해요. 헬스하며 외롭지 않게 밥도 먹고 모임 잘했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